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호주로 출국해서 이제 대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됐는데요. 뭐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받을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공관장 회의 때 이제 귀국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그때 뭐 수사 받으면 된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적절한가요?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게 선거철이다 보니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선거 프레임이 이제 정권 심판론, 견제론 이런 건데 이 그동안 공천 파동 때문에 조금 사그라들었다 싶은 정권 심판론을 에다가 이 기름을 붓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우려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호주 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그 인사한 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와는 이 국방 관련한 그런 그 외교 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그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인사의 변인데 지금 사실은 호주 쪽에서도 이미 이제 국내 이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인사일 텐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국내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나의 악재를 만난 그런 형국이라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주 대사 철회 당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야 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데요. 진 전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 입장에서는요. 후보 공천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그냥 공천 취소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를 생각한다면 좀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게 국익 차원에서도요.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서 과연 호주 쪽하고 이게 원활하게 외교 관계가 잘 이어질지 하는 것도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물음표가 호주 공영방송이 이 상황을 좀 이제 보도를 자세하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장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할 말 없는데 진 소장님 좀 위험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걱정하신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움찔움찔 하시길래.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막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입 다물어라 막 이랬거든요. 조심하세요. 아니 저는 충정을 갖고 드린 말씀이고요. 뭐 하여튼 당 쪽에도 레드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깔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정말 충정의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로 진 장관님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고 싶어요. 호주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 군인이 사망 사건에 여러 가지 혐의, 피의자 이런 뭐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호주 총리의 신임장 임명장을 사본을 들고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이 돼요. 그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호주 대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하고 과연 군사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안보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적절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이거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거의 악재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뭐 선거의 연관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점이 어쨌든 이 호주 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이 공수처 수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종대 전 의원께서 잘 아시잖아요. 예, 굉장히 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가 가지고 매우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장교와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간의 통화 내역 그 확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월 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라든가 국방부 장관 보좌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말경에는 꽤 많은 그 증거 자료가 있었고 네. 그와 더불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증거가 대방출됩니다. 제가 2월이 굉장히 바빴던 게 그거 설명하느라고 온갖 유튜브 뭐 방송에서 이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정말 바빠졌는데 2월이 가장 절정에 달했고 그다음에 3월 초에 3월 4일 날 외교부가 이종섭 장관 그 대선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에도 주로 MBC에서 굉장히 단독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대방출되고 다수의 어떤 정황 증거가 수집되면은 이종섭 장관 소환은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환을 못하고 출국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이걸 왜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 안 하는지 좀 의아한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온 게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아예 직격해 버렸어요. 그 저기 저 피의자로 저 지정해 놓고도 소환도 안 했지 않느냐. 이거 인권 유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로는 왜 소환도 한번 안 해놓고 이렇게 아니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출금을 하냐.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정황 증거를 주변을 다 수사해 놓고 마지막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점을 들고 나오면서 안보실장이 이걸 직격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엔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지금 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도 이 점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 좌파 언론 야당의 합작품으로 총선용 이거 공작이라고까지 지금 직격을 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 노릇을 아예 대통령실이 자처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공수처와 야당, 언론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를 대통령실 쪽에서는 찾는 거잖아요. 무슨 그렇습니다. 배경이 있었습니까? 메일 편집회의 들어간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싶었어요. 예. 지금 증거가 계속 공수처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종섭 장관의 혐의 사실이 거의 지금 80%까지는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정상적인 독립수사기관의 수사로 보지 않고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외압을 행사해서 방해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를 했고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대통령실이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또 직권남용에 대한 직권남용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고 뭐고 간에 이 문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동안에 몇몇 언론 특히 MBC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나오는 각종 증거물에 대통령실은 비상사태였다. 그래서 일단 막고 보자는 심산이다. 이거는. 김 전 의원님의 의견은 이랬고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정치 공작이라고 본 데에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좀 자료를 많이 받은 거를 언론에 좀 뿌리고 해가지고 이게 뭐 공수처랑 뭐 민주당 의원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제 공언 유착, 뭐 공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뭐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해서 뭐 언론에 뿌리는 거야 항상 있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추고 싶고 보호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이게 더 불안하네요. 불안해요.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또 당에서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 장관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꺼져가던 정권 심판론 계속 또 언급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과정 중에는 숨어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다. 이렇게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MBC 잘 들어 하면서 언급한 요 사건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대통령실의 참모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부적절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판을 하면 칼침 맞을 수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언론 탄압을 넘어서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 조금 이 배경 설명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면,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지난 목요일 이제 기자들과 오찬에서 MBC는 잘 들어 이렇게 말한 뒤에 1988년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정부에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던 기자가 이제 집 근처에서 습격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군의 사주로 이렇게 칼침을 맞았던 사건, 이 이야기를 이제 황 수석이 MBC 기자를 겨냥해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황 수석은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조금 전에 했는데요.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언론과 유가족에게도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사과하는 과정까지 해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느끼신 게 어떤 지점인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 이종섭 전 장관의 그 도주 대사를 만드는 이 사건들 보면 MBC가 취재를 잘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황상무 이분의 행태를 보면 조폭 같은 거잖아요. 거의 거칠죠.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 핵심 피의자, 그다음에 핵심 증인을 대통령실에서 도피를 시켜요. 이거 암흑가의 범죄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 자체가 이런 조폭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뭐 일진의 뭐 비유를 하셨던 일진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김용남 의원이 한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이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 가장 핵심은 이 최상병 순직의 수사 외압 털리기 직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이 감지를 한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70-80% 이거 이종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증거 앞에서 입을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서거나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이게 털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악재를 결단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이 비용 편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이종섭 전 장관을 둬서 최수근 상무사 사건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닥쳐올 어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과 부담감과 이분을 이렇게 말하자면 도피시키듯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호주로 보내는 게 훨씬 욕먹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수사 외압의 정점에는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실의 꼭지점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털리면 누가 드러나느냐? 본인이 드러나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 당사자면서 호주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자잖아요. 그걸 모를까요? 아침마다 신문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거라서 저는 국민들한테 가장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이 내가 범인이다 라고 자백하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 부대변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앞에 자백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 수석이 이런 MBC 잘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제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주 호주 대사 뭐 그 리포트와 맞물려서 그런 분위기가 좀 드러난 거다, 이런 있겠죠. 분석이신 거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는요 정확하게 선거용이에요. 좀 살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좀 꿈틀대고 우리는 생각이 반대야. 국민 여러분, 저희까지 한 문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놓지 마세요라고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던지죠. 근데
그 정도는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크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좀 신속하게 들어와서 또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를 했거든요. 신속하게 해요? 왜 일을 복잡하게 해? 여기 도서 조사받고 하면 되지. 왔다 갔다 호주까지 뭐 한두 시간 걸리는 데도 아니고. 김 전 의원님. 예, 그 네. 저기 출국 직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완전히 면평 조사예요. 우선 휴대폰 제출을 했는데 최근에 만든 새 폰입니다. 그때 사건 MBC 당시 기사로 휴대폰 나오긴 없어요. 했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미. 이거 분명히 증거인멸이 있죠. 그다음에 업무수첩은 폐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국방부 장관실 구조를 잘 압니다. 그 업무수첩이나 기록물은 퇴임 때 다 모아가지고 국방부만의 독특한 업무 관행이 있는데 장관 지휘 기록집을 발간합니다. 여기에 다 일정표부터 모든 회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장관 걸 제가 많이 수집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물을 파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뭔가 인멸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모든 증거물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면피성 조사를 받을 거라면 다음번에 들어와서 설령 조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조사는 대체로 짐작이 간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마지막까지 출국 금지를 반대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나중에 들어와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출국을 반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출국을 반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 휴대폰 꺼놓고 숨는 게 더 안전하지. 알려진 호주 장소 가는 게 왜 도피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대사관은 치외법권입니다. 우리 공수처가 출장 가서 그 조사 못하는 일종의 성역이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안보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안보실장이 자기가 뭔데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와라 합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비판이 뭐 당 내 외부를 이제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대통령실에 좀 전달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진전 소장님? 벌써 지금 그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안철수 후보가 예. 임명 철회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이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벌써 이제 현장을 뛰어보니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 위기의식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김 의원이 그러셨나요? 서 대변인이 그러셨나요? 이게 그냥 총선용으로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메시지 던진다. 안 될 거 알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후보들은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좀 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 총선 잘못되면 결국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저는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털리는 게 더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총선 지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거 있어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수용이 될까요? 이런 수용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뭐 이거 임명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참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다물어라 이거 언급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당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판단이 엇박자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총선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권유린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저 안보실장이 그랬잖아요. 저기 이종섭 전 장관 수사를 6개월 동안 하면서 인권유린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해서. 아니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인권유린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네. 그다음에- 송영길 전 그 대표도 8개월간 출국 금지했고 인권유린 당했죠. 소환 안 하고 미루고 했던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송영길 대표 완전히 뭐 인권유린 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당의 이런 비판들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